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합니다. 손바닥만한 국토. 그럴까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이 기름이 나고 산유국이고 그 기름이 꽤 펑펑 쓸만한 기름이었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가난하고 형편없는 자원은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많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정도 수준의 국가로 전락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근본 자원인 fundamental resource인 인적 자원의 개발에 진력을 했고, 그래서 그 인적 자원들이 열심히 좋은 기업을 하고, 그것이 한국의 성공 비결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베네수엘라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아마 여러 시청자들이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 보면 그 폭스뉴스가 보도한 최근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쭉 그 장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대강 이런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베네수엘라 여성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웃나라 콜롬비아 같은 데 가서 매춘을 하고 있다. 남자도 게이 마켓에 가서 몸을 판다. 이 몸 파는 여인들 중에는 14살짜리 소년도 길거리에서 매춘을 하고 단돈 7달러를 받는다. 청소년 자살률이 최소 18% 정도 증가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베네수엘라 인구가 아마 3천만 명이 좀 넘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국민의 숫자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국민의 10%가 탈출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화폐 개혁을 합니다마는 물가는 15만 프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오르는지 지금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밥을 먹고 있는 중에 가격표가 바뀌는 정도의 지경이 되었죠. 15만 프로 같으면은 100만, 1000만 프로까지 치달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만은 못합니다마는 상상 불가능한 영역의 물가 상승입니다. 올해 베네수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바보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베네수엘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바보들의 이름은 신문사로 따지면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게 있고요. 또 개인으로 따져도 김상곤, 조희연,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는 한겨레 신문 20일의 기사인데, 소위 진보학자를 자처하는 3명이 나와가지고 무슨 토론회를 하는, 좌담회를 하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좀 오래된 겁니다만은 2007년도 기사입니다. 김정진, 장석준, 정의용, 젊은 진보 농객 3명이 진단하는 차베스 열풍. 제목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길을 묻는다. 당시에 차베스를 찬양하던 진보 좌파들은 요즘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임승수, 배민수 이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베네수엘라 혁명 연구 모임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차베스 미국의 맞짱을 떠다 하는 그런 글들도 책이 또 있다 그럽니다. 이런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좀 무식해서 얘들이 잘 몰라서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이런 애들을 잘 모릅니다만은 어디 뭐 무슨 대학에 뭐 교수를 하고 있거나 강사를 하고 있거나 아마 뭐 농객을 자처하고 임승수란 친구가 원숭이도 알아보는 이해하는 자본론 뭐 이런 책도 지었다고 하는데 이력을 보니까 오히려 이 경제 경영은 아니고 공대 출신. 예, 자기는 자본론을 읽고 세상을 새로 알게 되었노라 하면서 이제 차베스가 미국의 맞짱을 뜨다라는 책을 2006년도에 냈다 그럽니다. 그 KBS가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KBS 스페셜을 만들었다는 것도 2006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2006년, 7년 이런 때 국내 좌익 언론에는 이 차베스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겁니다. 당시에 차베스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짐작을 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차베스다 하고 그 친구들은 생각한 거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차베스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차베스보다는 훨씬 윗길이죠. 차베스보다는 윗길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든 주어진 대한민국 현실의 문제를 깊이 고뇌했고 그래서 싫어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싫어했지만 미국과 잘 지내려고 했고 한미 FTA를 체결했고 또 어떻든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국립대학은 법인화하고 자율경영으로 맡겨서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자는 생각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어디에 차베스하고 같습니까? 차베스는 물론 전면적으로 베네수엘라 정치 구조를 완전히 좌익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베스의 소위 좌익들이 보는 차베스는 대단한 인물이죠. 베네수엘라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2006년도 KBS에서 PD를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차베스 숭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 이름은 이강택 PD,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교통방송 사장으로 승진한 이 친구는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이라는 프로도 만들었다 그래요. 아마 좌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곤, 조희연 김상곤, 조희연은 혁신학교 이런 거를 하잖아요. 이 혁신학교라는 게 사실은 베네수엘라 민중교육을 그대로 뺏긴 거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걸 떡하니 혁신학교라고 붙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송파저 어디서 난리가 난 거죠. 혁신학교 몇 년 하고 나면 애들이 산수 문제도 못 푼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우창 교수까지 한때는 가세를 했다 그래요. 한겨레 그릇, 오마이뉴스 뭐 이런. 차베스주의라는 것은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차베스의 그걸 볼리바르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촛불혁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베스는 볼리바르 민중의 호민관이다 이런 애칭으로 자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불렸죠. 차베스는 적폐청산을 구호로 해서 등장했습니다. 적폐청산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부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반미주의, 그 다음에 반신자유주의,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뭐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상교육, 무상의료, 산업국유화, 주식회사를 전부 협동조합으로 대체하는 거, 공동경영, 노사 공동경영을 노영경영으로 바꾸는 거. 그 노영경영의 주체는 근로자 소비에트입니다. 자기들은 근로자 평의회 또는 꼬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소비에트입니다. 근로자 소비에트가 노영경영의 주체가 된. 차베스는 잘 나갈 때 심지어 미국의 노숙자들과 인디언도
지원을 했어요. 5억 달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차베스가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정부에서 돈을 뭐 엄청나게 풀어대고 하니까 GDP가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국내 바보들이 쓴 글들을 보면 그래도 초기에는 성공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바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돈 풀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차베스의 정치를 단순히 경제적 포퓰리즘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차베스가 정치 전면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첫째가 개헌이었습니다. 재헌의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될 텐데 국회의원 선거라는 걸 안 하고 선거 정치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개헌을 하자 해서 재헌의회를 구성하자. 새 판을 짜겠다. 이렇게 해서 재헌의회 투표를 붙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재헌의원들을 압도적으로 이 차베스의 추종자들로 재헌의회 의원을 채우고 헌법을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개헌하는 겁니다. 첫째, 걸핏하면 뭐 재헌의회다. 지금 마두로도 재헌의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새 판 짜자. 그런데 국민들은 야 좋다 새 판 짜자 뭐 새로 시작하자고 또 막 몰려가는 거예요. 뭐 결국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차베스 같은 사람이 장기 집권 13년 했나요? 14년 했나요? 그 다음에 차베스가 가장 먼저 한 게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개혁이죠. 사법부를 좌경하는 겁니다. 사법부 임시위원회라는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판사회의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베스 얘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헌하겠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1999년도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판사 190명을 부정부패 혐의로 쫓아내 축출해 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의 꿈, 지금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거, 조희연이 하려고 하는 거, 김상곤이 하려고 하는 거, 차베스가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헌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와서 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그 헌법 개정안 중에 소위 지역에 있는 무슨 위원회 이거 남미 차베스에게서 배워온 거다 하고 그때 제가 쭉 해설을 해드리는 동영상을 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차베스가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각 지역 단위마다의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청장, 뭐 구의회 이런 거 있고 동네마다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말하자면 당의 명령을 전달해서 지역 행정을 장악하는 그런 전위 조직이에요. 문재인 헌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 말단의 지역위원회. 다시 말해서 소비에트 조직을 심는 겁니다. 그게 차베스가 그걸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사법부에 190명의 판사들을 축출해내고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완전히 그 베네수엘라의 모든 권력을 털어주는 겁니다. 그게 소위 정치에 있어서의 차베스가 한 짓이에요. 단순하게 뭐 복지가 많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번에 개헌안을 보고 제가 이 베네수엘라를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지역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발상 이런 게 바로 거기에 속하는. 그 다음에 경제는 이런 겁니다. 노영경영 체제로 바꾸고 협동조합으로 완전히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기업은
노영 경영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시도를 좌익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강력한 노조를 만들고 화끈하게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교착 상태로 빠지고 공장 경영은, 기업 경영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오나들을 축출한 다음에 노동조합 대표들로 위원회를,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그 소비에트가 기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유를 국유화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간섭이 구조화되고 그 다음에 복지. 최근에 제가 언론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특히 좌익 언론들, 오마이, 또 한겨레 이런 데를 보면, 야, 우리 베네수엘라 망한 게 차베스가 잘못해서 망했나? 무슨 베네수엘라 경제 불안의 오해 이런 프로들이 꽤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한겨레 오마이를 보면 차베스가 잘못한 게 없다. 석유 산업의 단작 구조로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조업이 베네수엘라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3. 국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4. 미국이 유가를, 셰일가스 이런 거로 미국이 유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다음, 미국 등 주변 국가 갈등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반발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힘든 거지. 베네수엘라가 뭐 차베스 때문에 힘든 거냐?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차베스가 한 짓이에요. 제조업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냐? 노동자 소비에트에서 무슨 제조업을 하냐 이거죠. 노동자 소비에트에서 무슨 제조업을 하고, 석유 산업에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부존량 1위입니다. 세계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석유 단가가 90달러, 100달러에 육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럴당. 왜? 채굴 기술도 낙후되어 있고 회사에 돈이 없죠. 왜? 돈 버는 거 다 차베스가 가져가서 복지로 퍼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시설 시추, 이 발굴 이런 데 재투자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캐봤자 톤당 단가가 계속 올라가요. 끈적끈적한 걸 캐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베네수엘라 석유가 안 팔리는 겁니다. 석유 산업의 기형적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그 차베스가 만든 거예요. 근데 한국의 오마이나 한겨레 이런 거 보면 석유 산업의 단작 구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조업 왜 없냐? 노영 경영하는데 무슨 제조업이 돼요? 국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왜 늘어나냐? 퍼주니까 늘어나지. 미국이 유가를 낮춰야 돼. 모든 게 미국 잘못이에요. 지금 오마이 한겨레가 그러고 있습니다. 차베스가 죽었을 때 몇 년 전이죠. 한겨레 사설은 추모사를 썼어요. 추모사를. 차베스를 추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베스, 남미 평화의 초석이었다. 남미 평화의 초석이 되었다. 아직도 이 바보들은 차베스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옹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자체가 차베스적이에요. 오늘 이 베네수엘라, 대한민국이 석유가 없기에 망정이었지, 만일에 대한민국이 석유 부국이었다면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이 차베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기어있는 나라를 말아먹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차베스 얘기를 좀 드렸고, 문재인이 차베스와 거의 유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경고 삼아 드립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 이런 애들은 베네수엘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나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면서
또 바보들을 서로 간에 위로를 하고 있군요. 오늘은 이 문재인과 차베스, 문재인 정치와 차베스 정치에 대해서 해설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